여러분 지금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포모라고 하죠. 사람들이 막 수익 낸다 뭐 어쩌다 저쩌다 지금은 또 천일고석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고 이러니까 또 수익 인증하고 그런 거에 막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이제 갖지 않도록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재밌게 봐주세요. 자, 이 투자 심리라는 건요, 부담을 항상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저는 주식을 좀 스포츠에 많이 좀 비유를 하는 편인데, 자, 프로축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수라는 건요, 운동선수라는 건 단순히 축구뿐만이 아니라 경기에서 자신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카우터들이 뭐 자기를 보고 어떤 감독님이 자기를 써주면서 내가 경기에 뛸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회가 몇 번 없어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기회가 또 기약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있는데 유망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이 기회를 몇 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구단의 선수들은 심리 상담도 받는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 그 부담을 이겨야 되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게 나만의 방법을 찾도록 그런 것도 해주고 멘탈 케어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하는 내내 감독과 코치가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동료들이 서로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제가 슈팅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축구 선수들끼리 서로 간에 이 다독이고 격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기회는 온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니까 지금 상황을 잘 넘기자. 기회는 어차피 우리에게 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자,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죠.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어려움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부담감이에요. 이 부담감 때문에 홀딩할 걸 홀딩하지 못하고 손절할 걸 손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잃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남들이 돈을 버는데 나만 뒤처질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이 부담감을 지우면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나 자신까지도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뇌동매매를 하는지 감정적인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담감을 없애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깡통을 찬 사람들이 왜 주식 고수가 될까? 꼭 반드시 깡통을 차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깡통을 차지 않고도 주식을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깡통을 차본 적 없지만, 근데 맥락은 비슷해요. 저는 깡통을 차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처음부터 주식이 어렵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깡통을 차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심리 컨트롤에서 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운이 좋아서 아무거나 사면 수익이 쫙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로봇주들 좋잖아요. 그렇죠? 로봇주 아무거나 사면 20% 30% 수익이 그냥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러한 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 운이 통할 거야 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운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 손실이 누적되고 그 손실이 생각나서 또 투자를 하게 되고 복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비중을 더 싣고 빚을 지던가 레버리지로 투자하면서 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깡통을 차게 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깡통을 찼다고 해서 또 잘하게 되냐? 아니라는 거죠. 깡통을 찬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내가 이미 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잘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몸소 깨닫고 몸소 깨달아서 실천하냐, 아니면 계속 그 과거에 매여 있냐, 이 차이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깡통을 찰 필요 없이 심리 컨트롤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그 부담감과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운동선수 예시를 드렸는데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기를 보면 좀 답답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괜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부담감과 압박감이 그 사람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력이라면 또 실력일 수 있겠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런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포츠 선수들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반복된 훈련이죠.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압박감보다 내 몸에 있는 배어있는 습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선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부담감을 이길 수 있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이라는 것도 단순히 내가 심리에 끌려다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내가 계속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게끔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충분한 경험이죠. 이거는 이제 해본 사람만 아는데 내가 내동매매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알고 절제하게 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거든요. 왜냐면 스스로 그렇게 했다가 망한 적이 있거든요.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동매매의 느낌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이것도 충분한 경험이죠. 그리고 돈을 벌어본 경험도 중요해요. 어떤 때 내가 돈을 벌었을까? 지금 로봇주가 좋아서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벌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럴 때 또 그런 비슷한 순간이 왔을 때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황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것도 충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너무 주식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정신이 갈려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제 방송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육이 뭉치면 풀어주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시장에서 겪은 이런 스트레스와 다양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프로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뭐 수익을 계속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대부분 비슷하고 비슷한 환경이 있고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금 요행으로 약간 운이 좋아서 수익은 난다 해도 결국 그걸 반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주식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우리 개인 투자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시간이에요.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무시해요, 대부분. 당장 돈 벌고 싶어하고 당장 1, 2년 안에 뭔가 큰 결과를 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멘탈이 오히려 깨져요. 부담감과 압박감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본인의 그릇이 안 되는데 비중을 높여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시간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종종 어쩌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은퇴 후에도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좋은 직업도 있겠지만 이런 직업도 흔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장점이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느긋하게 한 3년 계획, 5년 계획을 잡고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어쩌다 뭐 시장 보고 어쩌다 안 보고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꾸준하게 시장을 보면서 제 영상도 참고하고 그런 훈련의 시간, 만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저는 주식에서 어지간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한 번에 딱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제가 뭐 말했다고 해서 그걸 한 번에 받아들이고 2차원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몸에 서서히 스며들게끔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제 말은.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이상한 거 해갖고 크게 날리고 돌이킬 수 없고 깡통 차고 그런 과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롱런 하려면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도 벌 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즐겁게 하려면 비중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실력도 좀 안 되면서 비중을 막 높이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크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손실이 크게 누적되면 그때부터는 즐거운 게 사라지게 되죠. 이게 스트레스고 짜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래 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먼저 망가져요. 역류성 식도염 막 생기고, 그리고 막 현기증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 말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라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불공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공정한 결과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뭐 급등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럴 때 내동 매매를 가장 많이 하게 돼요. 사람들이 추격 매수하게 되고, 시장이 좋아서 또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긴 해요. 하지만 시장이 꺾이는 순간엔 이런 패턴의 매매가 손실을 엄청나게 크게 불러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칠게요.